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11월 1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34분입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프라콜 자구안이 항상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면서 22일인가 10월 22일인가 이때 당시에는 두산인프라코 예비입찰을 좀 진행을 했어요. 예비입찰을 진행하고 자구안으로 해서 뭐 두산건설, 모토롤 뭐 이런 사업 부분들을 다 매각을 해가지고 2조 가까이의 현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 채권도 안에 갚아야 되는 부분 자금들이 2조 정도 되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부채 자체가 좀 많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보면은 자, 자본금, 매출액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부채 총계가 있으면서 부채 비율이 300%에 달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돈 갚아야 되는 부채들은 좀 많다. 이게 사실 자기 자본, 자기가 자본을 가지고 있고 플러스해서 부채 이런 것들을 부채가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의 개선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려고 하고 퓨어셀. 자, 퓨어셀 지금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유상증자랑 지금 인프라코어 지금 인프라코어가 좀 문제인데 인프라코어가 다시 한번 좀 발목을 잡히면서 유상증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안 해도 이걸 유상증자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두산 퓨어셀과 그리고 인프라코어 그리고 유상증자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매일매일 이거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진이 빠집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재무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부채가 3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이 플러스로 2천억이 돼버리고 그리고 부채를 지금 4천억이 돼버리고 부채 비용이 좀 낮아집니다. 부채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퓨어셀의 지분의 20%를 두산중공업 밑으로 깔아주려고 하는 게 재무 개선 부채를 좀 낮추는 효과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재무가 건전화가 되면 주가를 좀 끌어올리겠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20%를 주면서 퓨어셀의 지분을 주면서 두산이 중공업 퓨어셀 지분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출이 담보로 잡혀있네.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이 잡혀있는데 2천억 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천억 가량이라서 퓨어셀 4천억 가량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천억. 그래서 퓨어셀의 지분을 한 20%를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 외로 블록딜을 매각을 해가지고 4천원을 확보를 하고 두산중공업이 대출 이 퓨어셀에 주는 지분에 담보 잡혀 있는 걸 해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블록딜을 진행했는데 퓨어셀이 지금 유상증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상증자 지금 다 난리예요. 인프라코어 빼고 전부 다 유상증자하고 두산중공업 유상증자하고 두산도 하고 두산은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다 난립니다 지금. 이런 퓨어셀의 지분 20%를 블록딜을 하려고 했는데 유상증자를 하는 거랑 별 가격이 차이가 안 나니까 10%밖에 매각이 안 돼서 2천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담보를 갚다 그러면 4천억인데 2천억밖에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2천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이 돈 어떻게 또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1월입니다. 1월. 지금 이제 당시에 10월인가 12일 3개월 동안 블록딜을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월에 블록딜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한다. 2천억 가량. 이런 부분에 되면 2천억을 퓨어셀에 지분을 준다 그러면 양도세랑 세금이랑 다 내고 하면 2천억도 못 갚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자산에 대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추려고 이렇게 주는 것도 사실 이거는 퓨어셀의 지분을 주는 거는 두산중공업이 수소 연료 엔진, 수소 엔진 뭐 그런 엔진 SOFC라 해가지고 퓨어셀에 진행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두산중공업으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한다.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그건 먼 미래의 얘기고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을 좀 낮춰야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냐. 결국엔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의 친환경 기업으로서 일단 배정을 좀 힘을 좀 몰아주고 퓨어셀 이런 부분에서 두산중공업이 우리 앞으로 키울 거야. 두산 퓨어셀이랑 시너지를 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연계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렇게 좀 시너지를 내서 앞으로 성장을 할 거야. 그런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해라. 우리 유상증자 1조
1조 2천억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상증자 1조 2천억 이것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이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필요세를 지불을 하는데 뭐 친환경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같이 시너지를 내겠다 그런 건 알겠다 이건데 근데 담보가 있는 걸 주면 뭐하냐. 부채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의도는 알겠는데 부채가 그대로고 재무가 개선되는 효과가 전혀 없는데 결국은 유상증자를 해야 채무가 상환이 되고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자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두산인프라코를 지금 이제 그 자구안을 진행하면서 두산이 2조 가량을 확보를 했잖아요. 2조 가량을 확보를 하고 1조를 추가적으로 1조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1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두산인프라코 이거 자,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해가지고 1조 3천억에 매각을 하겠다. 매각을 하면서 그럼 여기 우리 자구안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행이 끝나는 거야. 마지막에 끝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행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자 여기 자 이 부분은 지우고요. 자 두산 피어셀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해가지고 1조 3천억 원에 우리 매각을 할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조가 확보된 금액을 유상증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자 인프라코를 1조 3천억 원을 매각할게. 근데 우리 중국 법인에 채무가 잡혀있어. 소송이 잡혀있어. 소송이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7,500억 원에서 8천억이 되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야. 근데 이거 살 사람 사.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 알겠어. 그래서 이 부분 니네가 살 생각이 없으면은 내가 중공업이 이거를 좀 책임질 거야. 이 금액 중공업이 책임질 거야. 그럼 너네 이거 인수하고 1조 3천억만 내면은 이거 인수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하면은 중공업이 돈을 이걸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조 3천억 원 여기에서 패소를 하면 1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를 하려고 해서 만약에 중공업이 부채도 많고 돈도 많고 유상증자도 못할 것 같고 지금 뭐 유상증자 이건 뭐 나중에 먼 얘기니까 뭐 하긴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채가 많고 자구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니네 기업들 자체가 신뢰도가 그렇게 안 좋아. 건전하진 않잖아.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패소를 한다 그러면 1조 이거 어떻게 줄 거야. 장안 사관 너네가 이걸 돈을 주는 거를 한번 뭐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를 내놔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니네가 보증금을 일단 걸어라. 보증금 1조를 걸어라 일단. 근데 이거는 우리 싫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뭐 야 니네가 이거 보증금도 안 거는데 니네가 패소를 하면 낼 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인수를 만약에 해가지고 1조 3천억을 했는데 패소를 하면 우리가 1조 연대 책임을 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우리가 인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2조 3천억을 줘야 돼. 우리 결국에는 1조 3천억 못 줘. 1조도 못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두산인프라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은 1조를 두산중공업이 줘야 되는데 지금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1조를 줘버리면은 유상증자 가격 이 자금에 또 이탈이 생겨버리죠. 그럼 유상증자도 1조 2천억 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을 지금 패소해가지고 금액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채무 상환 금액이 어떻게 사용될지 물론 채무 상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도 사용을 하겠죠. 패소를 함으로써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갚기 위해서는 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또 이 고스란히 또 어떤 뭐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두산인프라코 매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국 법인의 소송, 패소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니네 보증금도 안 갈 것 같으면 우리 1조 못 줘. 1조를 못 준다라고 얘기하면 두산인프라코를 팔게 돼서 1조도 안 받게 팔아가지고 패소를 하면 1조 플러스 알파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전에야 보증금 건다 그랬으면 3천억이라도 벌을 수가 있었지. 근데 3천억 받으려고 인프라를 팝니까? 보증금이라도 건다 그랬으면 1조 3천억은 벌을 수가 있었는데 3천억이라도 이 패소 금액을 빼고 3천억이라도 벌었을 텐데 보증금도 못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조도 못 받게 생겼죠. 그럼 1조도 못 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증금도 안 걸고 패소해서 돈을 또 1조로 줘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인프라코어를 팔려는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먹고 찔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믿고 있는 거는 유상증자인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두산 입장에서
두산이 이번에 4천억을 출자를 해가지고 이전에 2천억이었는데 플러스 4천억을 했어요. 아마 이거를 하려고 퓨어셀 우를 이제 팔고 우선주를 팔고 이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은 것 같아요. 두산 1.2조 부담스럽다고? 많아? 당연히 많죠. 그럼 우리가 좀 참여할게. 그럼 이 돈 니네가 참여하면 유상증자를 하는 의미가 어디가 있는 거냐. 돈을 1조 2천억 원을 시중에다 이제 빌려가지고 끌어다 써가지고 주식으로 주고 이런 걸 하려고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 4천억이라는 금액을 유상증자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1조 2천억 원을 유상증자를 사용을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사주도 주고 우리 기업들 우리 그 직원들 돈도 끌어다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자금 끌어다가 투자를 확보를 했어요. 1.2천억을. 이거를 또 이제 채무로 갚으면은 되는 건데 이 돈이 두산 돈도 플러스 4천억이 되어 있어. 이 돈 안에서. 그럼 이 돈은 그냥 갚냐? 아니면 오히려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갚고 1.2조를 받는 거랑 이 돈을 갚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플러스 1.2조 플러스 4천억 그러면 1조 6천억을 갚을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지네가 또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 그러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되는 게 이제 한 8천억 정도가 될 것 같네요. 4천억이 빠지니까 유상증자 자금이 우리 사주 포함해 가지고 하면은 거의 한 7천억 6천억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6천억으로 두산 니네 돈 포함해서 얘네도 보니까 이대로 가면 유상증자 나가리다.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가린 것 같으니까 우리 돈 4천억 원 우리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 돈이 좀 모여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7천억만 모으면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허짓거리죠. 솔직히 허짓거리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상황에서 이거는 뭐 기술적인 요인들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요인들은 아닌데 보증금 결국에 이 사태는 이때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수소 플랜트, 우리 수소 플랜트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니네 해상도 하고 엔진도 하고 퓨어셀이랑 시너지도 나고 해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 쪽으로도 이제 진출하는구나. 그래 확정이 됐구나. 그래 니네 미래 성장치, 미래 먹거리 오케이 이랬는데 보증금 갑자기 날벼락 보증금 우리가 싫어 인프라코 모르겠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라도 이 기사를 봤을 때 어이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인프라코어 팔려고 내는 거 맞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두산이 참 이제 사실 뭐 그래요. 이게 사실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좀 헷갈리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뭐 될 대로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이때 당시에 한창 말씀드렸던 게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 한 수. 그래서 수소 플랜트 잘했어 수소 플랜트 니네가 준비한 게 있었구나. 근데 다시 보증금이 필요하다. 이제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보증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패소는 그 중국 법인의 패소 같은 경우에서는 자, 제가 이 기사를 저번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빈손 우려 중국 법인 패소된 7천억 우발 채무 이거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자, 자칫 패소를 하게 되면은 두산인프라 매각을 하고 나서도 빈손이다 남는 게 없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제가 앞으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2015년 11월 소송이 진행됐고 17년 1월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를 했다. 18년 2월 20에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승소를 했고 30 대부분 판매를 앞두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최종 패소로 끝날 경우 두산은 7천억에서 1조 원의 우발 채무가 잡히게 된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금액이 1조 원, 1조 3천억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조 원으로 팔아도 1조 원을 채무로 줘버리면 결국에는 영원. 근데 1조 3천억에 팔 수도 있었던 거를 보증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1조 원도 못 받게 생겼다. 못 받게.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패소까지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더 심해진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늦으면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유상증자가 12월 중순쯤에 진행이 됩니다. 유상증자,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가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 협상자도 이제 좀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입찰을 또 받을 거거든요. 곧 있으면 받을 건데 시기적으로도 패소가 나기 전까지는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과가 좀 나오지 않고서야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두산이 승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프라코어의 몸값이 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호재죠. 승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데 아직까지 시기가 좀 남았죠. 네, 늦으면 연말에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승소를 하기. 연말에 승소를 한다? 이렇게 막판 뒤집기. 이런 막판 뒤집기. 승소를 하면 그럼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연말에 안 나오고 연초 시기적으로도 좀 삐딱하다. 좀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패소까지 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두산이 두산한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 두산중공업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이렇게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셀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